없습니다. 아베가 약 2개월 만인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에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컨디션 악화를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 사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2012년 12월 2차 내각을 출범한 이후로 약 7년 8개월 만에 내린 결정인데요.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헌법 개정, 그리고 북한 납치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베는 1차 내각 출범 이후 갑작스럽게 2007년 9월 12일에 총리 사임을 발표해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개각 후 소신 표명 연설을 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습니다. 대체 왜 지금이라고 일본인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죠. 사임 당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난치병에 시달린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가 되었던 것이죠. 아베는 약으로 어떻게든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무리일 정도로 나빠졌다고 추후에 밝혔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일본 후생 노동성이 난치병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인데요. 자세한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원래는 병원균 등 외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기능이 도리어 자신의 전망을 공격하는 면역 이상이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면 궤양이 되는데 주요 증상은 복통이나 설사, 혈변이라고 합니다. 아베가 1차 사임을 할 때도 번번이 복통과 설사를 느껴 화장실을 급하게 뛰어갈 정도로 악화가 되었고 따라서 국회 답변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아베 총리에게 나타난 것은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는데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배가 아프고 설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1, 2주가 지나면 나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된 것은 20대 중반 고베지강에 입사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 달 정도 입원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도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20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증상은 선거를 치르면 심신이 모두 소모되어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졌는데요. 선거 중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서 진땀을 뻘뻘 흘리며 참아야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베가 자민당 국회대책 부위원장이었던 98년경에는 그 이전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대장 전체의 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헐어 출혈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3개월간 입원해야 했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스테로이드 약물을 계속 주입했지만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체중이 60kg대에서 40kg대로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수술로 대장을 절제하는 것도 검토되었지만 그렇게 되면 정치가로서 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난 8월 초부터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 약과 더불어 새로운 약을 투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의 궤양성 대장염이 갑자기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음식물을 많이 섭취해서 재발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아베는 지난 8월 24일 혼자서 사임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임합니다라고 경위를 발표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아베는 쉰 목소리와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베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언급하며 헌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위의 정책들은 자민당이 일본인들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며 새로운 강력한 총리 아래서 추진력을 얻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아베에 대한 평가는 최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베가 사임을 발표하자마자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설문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몇 시간도 흐르지 않았지만 벌써 18만 1094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10점 만점에서 1점을 선택한 일본인들이 6만 761명, 33.6%나 차지해 정말 최악이었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점은 3.6%였으며 3점은 4.3%, 4점은 1.7%였고 5점은 4.6%, 6점은 4.3%, 7점은 9.5%였습니다. 8점은 15.4%, 9점은 5.4%, 10점은 17.5%였습니다.
아베는 일본에서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한 채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아베 사임에 대해서 아베는 일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최장수 총리 기록만 남기고 떠나네요. 한국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습니다. 올림픽까지 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자 사임한다는 거군요.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 사임이라니. 국가 재난 시기에 지도자가 사임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일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사임해야 하는데 너무 빠르네요 라며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후임을 결정하지 않아 일본 정치권이 경랑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6명이 총리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일본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이죠. 둘째는 아소다로 부총리인데 승계 순위가 2위이며 이미 총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베가 예전부터 후계자로 지목한 기시다 후미오 정무조사 회장입니다. 현재 가장 의욕적이며 이미 다음 총리가 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상태입니다. 넷째는 기후변화는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고이즈미 환경상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스가 관방장관이며 6번째는 고노다로 외무상이죠. 현재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일본 정치계에서는 6명 중에서 총리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도 매우